안녕하세요. 마이스톤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오후 1시 2분입니다. 격변의 FOMC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시장이 또 왔다 갔다 했죠. 물론 FOMC의 내용은 별게 없었습니다. 별게 없었는데 몇 가지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그 내용에서 사실 정리 내용은 지난 FOMC와 크게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일종의 이제 블러핑 하는 걸 약간 강력하게 한 번 더 얘기는 했어요. 연말까지 금리 인상 없으니까 꿈 깨라.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는 건 내년 3월 달 전후일 거다. 뭐 3월까지라고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상반기 때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단순하게 그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고민을 해보자면 실제로 시장이 언제쯤 무너지겠느냐를 일종의 힌트를 준 거예요. 자기네들이 뭘 기준으로, 정확히는 FOMC겠죠. FOMC가 무엇을 기준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선정했느냐, 초반 혹은 상반기라고 얘기하는 내년 상반기를 도대체 뭘 기준으로 자기네들이 예측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자면 내년 상반기가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일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한국 같으면 지금 싱크로가 맞지 않았고 지난 몇 년 정도 시간을 봤을 때는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이 대부분 좀 더 빨리 움직였어요. 그 말은 미국이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조정을 해서 이제는 그 높은 금리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해서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경기 침체의 신호거든요. 그러면 한국도 그 전에 이미 무너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몇 개월 후다 혹은 몇 개월 사이에 간격이 두 시장 사이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서상으로 보자면 전 세계적인 동시다발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한국 시장은 먼저 떨어질 거예요. 그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사이에 격차겠죠. 어느 정도의 시장을 리딩을 하느냐, 전 경제를 리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를 거니까 미국과 한국 사이에 보자면 한국이 좀 더 가볍고 미국은 무거우니까 좀 천천히 간다는 것이고,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그 시장 내에서도 무게의 경중이 좀 차이가 있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과 코스피 같으면 코스닥이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구분되듯 한국 시장 내에서도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이 두 개의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코스닥이 가벼우니까 움직일 때도 위아래 정말 빨리 가격하게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움직이거나 좀 덜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따져보자면 가장 가벼운 것이 이 시장들 중에서는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미국,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나스닥이 코스닥과 유사한 개념이고 S&P 500이라든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갈 때는 가고 안 갈 때는 안 가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가죠. 지금도 굉장히 잘 가고,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주도를 시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각 기수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들도 있고, FOMC가 끝난 이후에 전체적인 시장 방향이나 상황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장이 굉장히 변곡에 계속 가까워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갈 때 저는 계속 9월달 전후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시장이 정말 좀 먼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모습이냐? 하강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게 9월달, 10월달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계속 4분기 전후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9, 10월달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는 실질적인 이런 시점에 대한 얘기, 시간에 대한 정보들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어떠냐? 미국 시장 어떠냐? 여전히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만 바닥 역시도 이렇게 위아래로 좀 흔들면서 제가 카카오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 바꿈 그리고 손바뀜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종목들 중에서도 가는 종목은 가고 안 가는 종목은 또 안 가고, 혹은 종목이 갔다가도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는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지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 파형 해석으로 보자면 코스피 200은 좀 떨어지는 시나리오도 여전히 더 가능합니다. 이거는 시장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이 열려있다. 결론은 그겁니다. 열려있지만 변곡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 탄광의 카나리아와 같은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먼저 무너지면서 미국 시장은 또 천천히 무너질 수 있을 것 같다. FOMC에서 보여줬던 그런 성명서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셔가지고 시장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코스피 200을 가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논란의 코스피 200인데요. 코스피 100을 월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킬러씨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를 킬러씨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이미 C파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C파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들으셨거나 해서 보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파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파형 자체가 97년, 98년부터 대략 2018년까지가 5파로 이런 식으로 1, 2, 3, 4, 5파로 끝나고 저는 이게 ABC 형태로 이미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가는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A, B, C파로 이미 저희는 C파가 시작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반등을 굉장히 과격하게 해서 3파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후에 5파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 입장에서는 이게 C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C파가 시작이 되었고 킬러 C파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저는 킬러 C파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킬러 C파가 어떤 식이냐면 1, 2, 3, 4, 5 형태로 보고 있어요. 즉 여기서부터는 이미 경기가 수축 국면이다.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진 시점부터는 사실 경기가 하락 국면이었던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특이한 상태라서 하락 중 반등을 돈의 힘으로써 굉장히 강력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B파가 반등 파형 중에서도 고점을 넘기는 불규칙 조정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3파로 그 조정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5파 파형이 3, 5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이미 C파예요. A, B, C니까 C파가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C파의 형태가 5파이다. 그래서 1, 2, 3, 4, 5파. 그리고 4파가 현재는 이런 식으로 3파로 조정이 되고 있고 이 역시도 3, 5 형태로 해서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3파가 진행되고 있는데 3, 5 형태다 보니까 이 파형 자체가 5파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5파가 끝나지 않으면 이 파형은 종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파형을 해석해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킬러 C파인데 C파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5파가 진행 중이고 5파 중에서도 정확하게는 4파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굳이 표현을 하자면 5-4파다. C파 중에서도 5-4파가 진행 중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4파가 현재로서는 5파 형태로 가고 있고 이 자체가 1, 2, 3파, 4파, 5파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앞선 내용들을 잘 보자면 이 상승이 굉장히 크고 과격하게 나올 수 있어요. 대략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라고 얘기할게요. 2, 3주 동안에 보였던 모습은 굉장히 독특하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결국 일어나고 있고 세력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굉장히 좀 올릴 수 있거든요. 최소한 351과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최소한 363과 367, 8 정도 여기까지겠죠. 여기 구간은 열어두고 간다. 그게 1차 351, 2차 363에서 367 이 사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인 342.6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파형 해석상으로 보자면 여기서 얼마나 더 내려가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파형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파형 자체가 예상했던 모양이 안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발생될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손바뀜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한 매수세를 보이다가 또다시 패대기를 치고 있고 다시 저가권에서 매수를 하고 이 당시에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또 사들였어요. 사들였다가 삼성전자와 반대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2% 넘게 상승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 다시 2% 패대기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 세력이 원하는 바가 제가 봤을 땐 그건 것 같아요. 무엇이냐?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게 만드는 것. 그런데 결국에는 갈 방향은 위로 정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최대한 달라붙지 못하게 이 상승을
실질적인 상승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올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굳이 현재 시점에서 종목을 바꿔가면서 대량으로 현물 매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위쪽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평단가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올수록 매수를 해보는 게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SK하이닉스 3%, 포스코홀딩스 1.5%, 그리고 기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종목 상위권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또 어떻죠? 또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을 이런 식으로 조금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다른 종목을 조금씩 사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를 모르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단으로 열어갈 것 같다. 그런데 조금 바닥을 더 지지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 방향은 위쪽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좀 더 걸려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방향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원달러 환율을 포함해서 주요 이정표들과 보조지표들을 봤을 때는 조정을 좀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상승으로 가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파형 해석을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 드렸죠. 하지만 에코프로비엠 형제가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20% 가까이 떨어졌죠. 18%였나요? 그 정도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이만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반등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떨어져서 바닥을 찾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코스닥 150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코스닥 시장 역시도 종목을 교체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입니다.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이나 원래 선도주로 돌아올 거예요. 원래 선도주가 오죠? 배터리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주죠. 그러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뜨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털어내느냐? 에코프로비엠 왜 털어내느냐? 사람들 달라붙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패대기를 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그렇게 삼성전자를 현물을 사면서 말아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 342.60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하락했다가 장대 양봉을 세웠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떨어질 겁니다. 다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여기 332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크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을 좀 더 열어둘 수 있다. 최대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대략 6%, 인버스로 따지면 6%겠네요. 이 레버리지로 따지면 6% 정도의 손실을 감안하면 여기서 분할 매수 해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감안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형태 아직까지 봐도 된다는 거예요. 혹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요. 조정은 이게 끝이었던 거예요. 이게 끝이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 조절 계속 하셔라. 비중 조절 여기서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말은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위쪽에서 보일 수 있는 공간들이 351과 여기 있는 363에서 367까지 대략 10% 가까이 아직까지 남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멀었다. 그리고 주도주로 올릴 것이니까 이 두 개의 종목을 분할 매수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저는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일단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조정 형태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일단 1시간봉 기준으로 가서 볼게요. 1시간봉 기준으로 가서 여기서 나오는 파형 자체도 한국 시장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5분봉 기준으로 가자면 이런 식이겠죠. 1파, 2파, 3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4파, 마지막으로 5파로 가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어제까지 보였던 모습을 보자면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15,800에서 갭을 만들어서 지난주 시황 방송에서는 여기를 테스트할지 혹은 지지 저항력이 많았던 대략 이쯤이죠. 15,700 정도였나요? 이쯤까지 올라갈지를 봐야 될 것 같다. 여기 아니면 여기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파, 이런 식으로 3파, 나중에 지금 다시 5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형태는 조정 형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5파로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3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을 지지하면서 다시 3파로 만들 수 있어요.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중요하지 않고 실제 파동 카운트가 그렇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연장 형태가 아니라면 여기서 1, 2, 3, 4, 5 형태로 끝나서 상승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5파 형태를 그리면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서 기존에 있던 여기 고점 혹은 중첩되는 이 영역들 15,680이나 15,760 여기 사이를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조금 더 떨어졌다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고점을 한 번 더 높였다가 조정을 받을 거예요. 조정을 받을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기존까지는 여기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5,150에서 14,690까지 이렇게 열어두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보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지지 저항을 받게 되면 마지막 상승 한 번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단 대부분 시장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주요 지지 저항 영역을 한 번 더 테스트 해보면서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면서 매집을 좀 더 해보려고 하는 신호, 혹은 주도 세력이 그런 식으로 매집이 정확하게 다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한 번 시장을 변동을 주면서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액션들을 취하면서 종목 교체를 한 번씩 더 해보겠죠. 그런 모습들이 한동안 벌어지면서 왔다 갔다 약간의 박스권과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적으로 시장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되고요. 바닥을 좀 잘 잡는다고 생각하면 한국이든 미국 시장이든 상승을 좀 더 열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시장은 위로 좀 더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과 조정, 재상승을 반복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구분해 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거지만 그 영상을 보시고 시황 분석 영상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리든 맞든 여러분 직접 파형을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 저렇게 보는 게 맞나? 마이스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보고 있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제 영상을 비교 분석해 보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하다, 불충분하다 생각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반드시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